아치형 터널 한가운데 검은색 철근들이 무더기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근 구조물에 깔린 덤프트럭은 운전석만 겨우 보입니다. 얼마나 무거웠던지 대부분 찌그러졌습니다.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난 건 낮 1시 20분쯤입니다. 신안산선 공사 현장 지하 약 70m 지점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습니다. 290명이 넘는 소방대원이 투입돼 구조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굳게 닫혀 있는데요. 지하에서 무너진 철근 구조물은 길이만 40m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차량을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철근 구조물 작업을 하던 다른 50대 남성 한 명도 어깨를 다쳤는데 이들 모두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공사인 포스코 ENC는 이번 사고로 인한 2차 사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4월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이후 다시 인명사고가 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과했습니다.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깊이 사죄드립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경북 포항 포스코 포항제철소입니다. 오전 9시쯤 정비 작업을 준비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50대 노동자 1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독성가스인 불산이나 질산 누출로 추정됩니다. 포스코는 자체적으로 대응하다가 화학물질 누출을 막지 못하자 사고가 난 지 2시간이 지나서야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가스 배관 하나가 분리된 걸 발견하고 흡착포로 독성물질을 제거했습니다. 포스코그룹 사업장에서 올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만 6명입니다. 경남 김해와 경기 광명 등 곳곳에서 건설 계열사 포스코 ENC 사업장 사고가 잇따랐고 전남 광양제철소 공장에서는 구조물 붕괴로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여론의 질타에 포스코는 장인하 회장이 직접 안전진단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혁신 계획을 내놓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달 만에 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련 대책이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경찰이 포스코 ENC 광명 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 사고를 당한 30대 이주 노동자의 안전장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습니다. 사고 당시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장갑과 장화인데 실제 절연 기능이 있는지 정밀 감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사고 노동자의 착용 장비는 포스코 측의 과실 여부를 가릴 주요 단서로 꼽힙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상 사업주는 감전 위험 작업 노동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찰 조사에서는 일반 목장갑이 지급됐다는 현장 노동자 진술이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노동자가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갑 역시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부가 붉은색으로 코팅된 목장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전력이 차단되지 않은 이유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에 문제가 생겨 조치하던 상황이었는데 전원을 끄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전원을 차단하고 접근하는 매뉴얼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 당시 상황은 전원을 차단했나요, 그러면? 전원을 차단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장에서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는지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가 고장났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전담반까지 꾸린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포스코 ENC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등이 실제 가능할지 내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YTN 유수연입니다. 깊게 파놓은 공사장으로 경찰과 근로감독관들이 잇따라 들어갑니다.
경기 광명시 포스코 ENC 시공 현장에서 벌어진 산업재해와 관련해 경찰이 합동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곳 공사 현장에서 그제 오후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노동자가 감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물을 퍼올리는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아 꺼내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수기 하면서 양수기 물이 안 나왔어요. 전기 때문에. 피해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는데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의식은 되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서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노동자들은 모두 철수했고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포스코 ENC가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는 앞서 4차례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비판이 커지자 지난달 28일 모든 현장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작업을 중단했는데 공사를 다시 시작한 당일에 또 사고가 난 겁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양수기 등 장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공사장 관계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에 미흡했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붕괴 사고가 난 신안산선 공사 구간의 작업 일지입니다. YTN이 최근 2달치를 분석해보니 약한 지반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강관 다단 그라우팅 작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작업은 터널을 파기 전 둘레에 구멍을 뚫고 강관, 강철로 된 파이프를 박은 뒤 시멘트와 화학 물질을 주입해 터널 주변 지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공정입니다. 약한 지반을 보강해 굴착 중에 붕괴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과정입니다. 상대적으로 무너지기 쉬운 풍화암과 풍화토가 섞여 있는 사고 구간 설계 도면에도 이 같은 작업을 하도록 표시돼 있습니다. 터널 형태를 따라 아치마다 33개의 강관을 설치하고 야객을 주입해 지반을 굳힌 뒤 굴착 작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6m씩 땅을 파낼 때마다 같은 공정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작업 일지에는 몇 시간에 걸쳐 이 작업을 했는지 기록돼 있는데 야객을 넣고 굳히는 작업이 12시간 만에 끝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입 시간만 따져봐도 기록된 작업 시간보다 오래 걸린다는 계산인데 야객을 제대로 넣지 않았거나 야객 주입 후 주변 땅이 제대로 굳지 않은 상태에서 터널을 팠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말합니다. 강간다단 그라우팅은 야객 주입 시간이 평균 항공에다가 25분 내지 30분 잡아요. 제대로 주입할 경우에 야객 주입하는 데만 7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죠. 실제 해당 구간에 투입됐던 한 작업자는 YTN에 작업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딴 현장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 시간이 잘 돼야지 힘도 받고 눌리는 힘에 그게 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의혹에 대해 시공사인 포스코 ENC 측은 관계기관에서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현 시점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간 다단 그라우팅은 터널을 안전하게 굴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작업인데 미흡한 부분이 붕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과 국토교통부 수사와 함께 사고조사위원회도 붕괴 원인 규명에 나선 가운데 부실 시공 의혹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실종됐던 50대 근로자 1명이 사고 닷새 만에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하 20m 지점에서 발견됐는데 토사불이 많아 1시간 반에 걸친 작업 끝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실종자가 발견됐다고요? 네, 신안산선 붕괴 사고 실종자가 오늘 저녁 8시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조대는 앞서 오후 6시 30분쯤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신체 일부를 확인했고 1시간 반 만에 시신을 최종 수습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실종자는 시공사인
포스코 ENC 소속 50대 근로자 A씨로 발견 당시 지하 약 21m 지점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대원 40명과 구조견 7두를 투입했는데 A씨 주변에 많은 토사물이 쌓여 있어 수습에 시간이 걸렸던 걸로 전해집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 10분쯤 경기 강명시 일직동에서는 포스코 ENC가 시공 중인 신안산선 복선 전철 지하터널 공사 현장이 상부도로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애초 2명이 고립됐는데 20대 굴착기 기사 1명은 사고 13시간 만에 구조됐고 A씨에 대한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A씨의 경우 사고 직후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다가 사고 발생 1시간여 뒤부터 아예 위치 추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후에 기상 악화와 집안 약화 등으로 수색 작업이 여러 차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최종 브리핑을 통해 실종자 가족들에게 구조 소식을 더 빨리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발견된 만큼 이제 붕괴 지점에 대한 현장 수습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광명시는 사고 수습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도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인용입니다.